라디오 스타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모습이 어떠셨는지 한번 다시 회상해 보면서 말씀 나눠보죠. 90년대 연기, 노래, 라디오 진행 등 다재다능한 청춘 스타에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가 된 박중훈. 그의 내재된 끼와 유쾌한 에너지는 지켜보는 모든 이들을 웃게 만든다. 먼저 우리 좋아하는 안성기 선배님은 한 3박 4일 정도 굶는 목소리 나옵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천직으로 아는 배우. 희극 연기가 아닌 희극 인생을 사는 배우 박중훈. 사랑과 관심으로 배우의 자격을 갖추게 해준 사람들에게 항상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배우의 의무이자 광대의 의무이다. 밤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 30만 원씩 받고 노래했어요. 주연하다가 이제 조연하는구나. 한물간 락스타. 한물 가신 건 아니죠? 그때는 배우 생활 안 하고 싶습니다. 박중훈 씨 하기 전에 백지연 씨를 좀 만나서. 이와 당신이 나갔잖아요. 그때 저만 들었어요. 저거로 수입이 좀 올라갔다. 아, 저거요? 네. 그러니까는 저 노래가 이제 감사하게도 히트를 했어요. 네. 근데 가창권이라는 거를 계약을 했는데 네. 요즘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쯤 들어와요. 아, 네. 10만 원쯤 들어오고 네.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달은 한 30만 원쯤 와요. 비가 오면. 네, 비가 당시니까. 곧 장마철인데. 네, 그때 많이. 그래서 장마철만 되면 네.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뿌듯한 아침에 계절이 문 열었는데 돌아오는군요. 비가 온다는 네. 참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아, 그렇군요. 배우로 출세하기 전에 밤무대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죠. 이런 기록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때부터 노래 실력은 쌓아지신 건가요? 그때가 대학교 재수를 했는데 제가 재수할 네. 때 밤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 84년도에 30만 원씩 받고 노래를 했어요. 두 군데서. 그때 30만 원이요? 컸죠. 요즘 그때 하면 한 학기 등록금 56만 원이었어요. 50만 할 때니까. 네. 그러니까 꽤 큰 돈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트로트를 불렀어요, 제가. 천둥사 박달재를 서도 쫙 트로트 메들리를 불렀다. 근데 한 무대는 네.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기동 선생님이 그 세종문화회관 뒤에 한 스탠드바에서 노래하셨는데 그 전 무대를 제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사동에 당신의 마음을 부른 방주연 씨 가수 그분 후 스테이지를 제가 했죠. 그래서 굉장히 뭐 나름대로 괜찮았죠. 친구도 오면 제 앞으로 이 술도 사줄 수 있는 그 한도도 있고 했거든요. 아, 네. 공무원인 아버님께서? 이셨던 아버님께서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나중에 굉장히 혼났죠. 사실 그걸 못하게 된 것도 이제 아버지 친구분이 우연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신 예. 거군요. 여기서 혼났다는 거는 뭐 말이 좋아 혼났다는 거지 아주 매우 혼났죠. 머리를 예. 짧게 아니 깎이신다거나.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그건 아니죠. 힘들 정도로 예. 굉장히 혼났어요. 이준익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박중훈 씨가 서면 저 넘치는 끼를 어찌할 수 없어 보인다. 본인 스스로 그런 걸 느끼세요? 무대가 작아 아니면 내 끼를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너무나 당연히 넘쳐야만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일대 몇 천만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기와 에너지가 넘쳐야 이것을 영화로 찍어서 3,000배, 6,000배 확대된 스크린에서 봤을 때 관객들이 그 눈빛과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게 공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우 아니에요? 사실 배우라는 건 아닐 삐자에 사람인 변에 아닐 삐자를 쓰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이 인기를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이 인간의 기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 표현하면 약간 좀 가격하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끼를 어쩔 줄 모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네. 라디오 스타의 주인공의 상황이 배우 박중훈 씨의 상황과 비슷하다. 한물간 락스타. 한물 가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90년대에 섭외가 뭐 수십 건이 들어와도 그중에 한두 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엔 어떠세요? 당연히 예전이 100이라면 지금 뭐 한 5? 네. 당연히 섭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 네.
그때 90년대 제가 관객들 극장에 있는 관객들에게서 받은 인기하고 지금이 좀 덜한 것이 사실이고요. 네. 또 연령적으로 우리나라 관객들의 80~90%가 10대 후반서부터 20대 중후반에 걸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령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의 주인공의 연령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좀 살짝 비껴난 건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편 들어와서 한두 편 하나, 5편 들어와서 한두 편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의 폭.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선택폭은 줄겠죠. 근데 실수가 더 많아졌어요. 허수보다. 예전에는 100개 영화 중에 허수가 많거든요. 네. 왜 아나운서들도 아나운서 출신이지만 경쟁률이 뭐 몇백 대이지만 그렇죠. 아닌 사람 제외고 나면 실수 경쟁률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당시 들어왔던 작품들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저 관계없는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한 5개 정도, 5 정도 들어온다면 아주 짜임새 있고 이미 다 걸러진 작품들이 저에게 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이 더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활동이 많은 송강호 씨나 설경구 씨나 또 최민식 씨 이런 경우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연령대로 본다면 비껴나 있는 세대인가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관객들은 늘 새로운 얼굴들을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나의 연령으로는 그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네. 관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은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배우들은 저와 비교하건대 관객들에게 상대방으로 사랑받거나 각광받거나 주목받은 시점이 짧기 때문에 기간이 그만큼 덜 필요해하는 거죠. 영화 배우는 나 스스로의 만족도 있지만 또 대중에 의해서 선택되고 평가되는 거니까 주연하다가 이젠 조연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신경 쓰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거는 전혀 초월하셨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네. 뭐 주연 배우로서 역할도 깊이 있고 네. 작품도 좋고 이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네. 그것이 어느 순간 이기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배우예요. 그러니까 왜 흔한 얘기로 받은 사랑을 돌려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스스로 계속 주연만 고집하고 항상 어디 가서 주인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깍쟁이 같다는 거죠.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제는 제가 영화계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고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이제 크기를 너무 고집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네. 근데 전제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미 없는 단역, 의미 없는 조연을 할 경우 그리고 또 그렇게밖에 선택이 없을 때는 그때는 배우 생활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있지만 네. 이제 역할의 크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지운 지가 좀 오래됐어요.